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손녀가 보여준 며느리 지연의 휴대폰을 보게 된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뒤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을 되찾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말순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작은 안방을 깨웁니다. 70세의 최말순은 어김없이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45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의무였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말순은 거실로 나와 전등을 켭니다.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발걸음도 조심스럽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그녀의 첫 번째 일과는 쌀을 씻어 밥을 짓는 것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쌀알들을 여러 번 헹구는 말순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마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른 후 말순은 세탁기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돌렸던 빨래를 꺼내 널어야 했거든요. 축축한 옷가지들을 하나씩 털어 건조대에 정성스럽게 걸어놓는 동안 창밖으로는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집안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11살 손녀 할인이었어요. 학교에 가야 하는 할인이를 위해 말순은 이미 아침상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미역국이랑 계란 후라이 해놨어. 얼른 씻고 와서 먹어라.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인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할머니에게 안겨 응석을 부렸죠.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까? 학교 다녀와서 같이 하자. 말순은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손녀와의 이런 소소한 대화가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곧이어 아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42살의 도연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 3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거든요. 정장을 차려입고 나온 도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뭘 고생이야. 이게 다 뭐라고? 어서 밥 먹어라. 말순은 도연을 위해 특별히 북어국을 끓여놓았습니다. 숙취 해소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도연은 고마워하며 쿠룩쿠룩 국물을 마셨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 지연이 나왔습니다. 38살의 지연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며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파자마 차림 그대로 부엌으로 나온 지연은 말순이 차려놓은 상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차리지 마세요.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 먹어도 되는데. 아니, 야,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할인이도 잘하는 아이인데.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죠. 말순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연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고, 할인이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학용품을 챙겼습니다. 지연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전 8시 말순은 할인이와 함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손녀의 등하교를 챙기는 것도 그녀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학교 앞까지 할인이를 데려다 준 말순은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키고 점심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뒤적였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오가 되자 지연이 방에서 나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말순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하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자 말수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린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그려졌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하린이가 그림을 잘 그렸나 보구나. 집으로 돌아온 말순과 하린이는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하린이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함께 풀고 일기 쓰는 것도 도와주었죠. 이런 시간들이 말순에게는 가장 보람찬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뭘 드실까요? 벌써 다 준비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불고기 해놨으니까 씻고 나와서 먹어라. 말수는 이미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취향을 모두 고려한 정성스러운 식사였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식사 시간, 거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대화는 단조로웠습니다. 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지연은 온라인 쇼핑몰 매출 이야기를, 하린이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말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는 당연히 말순의 몫이었습니다. 도연은 TV를 보며 쉬었고 지연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친 말순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분명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하루였는데 왜인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겠죠.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린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줄넘기 시합을 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상장도 주셨어요. 정말 우리 하린이가 대단하구나.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보여줄 생각을 했구나. 하린이는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사진 보여주고 싶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릴게요. 하린이는 엄마 지연의 휴대폰을 가져와서는 상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손녀가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려는 모습이 예뻐 보였거든요. 사진을 찍은 하린이는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로 다른 화면을 터치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연락처 목록이 화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린이의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들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연락처 목록이 떠 있었고 그 중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망난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눈에 익었어요. 다름 아닌 자신이 올려둔 카톡 프로필 사진이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순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순간 현실감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린이는 할머니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마른 듯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연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인이가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본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인아, 엄마 휴대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연은 서둘러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인이는 화면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물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할머니 사진 옆에 노망났다고 써져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할인이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수한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연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인아. 그거 그냥 엄마 친구가 장난으로 한 거야. 할머니 요즘 가끔 깜빡깜빡 하시잖아. 어머님, 그런 뜻 아니었어요. 지연의 설명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파왔어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회사에서 돌아온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도연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빠, 엄마 친구가 할머니 이름에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노망났다고요. 할인이는 아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지며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어요. 요즘 엄마가 깜박 잊으실 때가 있긴 하지만, 여보, 그래도 말이 좀 심했어. 그뿐이었습니다. 도연의 말에는 진정한 분노나 책망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감싸기보다는 상황을 얼버무리려는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표현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의 미온적인 반응이 더욱 서러웠어요. 할인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이 말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제가 메모 용도로 쓴 거라서. 지연은 계속해서 변명했지만 그 말들이 말순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말이 더욱 모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말순은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손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인아, 할머니는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할머니. 화났어요. 할인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져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말수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호한 불편함이 이제야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방 밖에서는 가족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지연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소리, 할인이가 할머니 걱정을 하는 소리. 하지만 그 누구도 방문을 두드리며 진심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라서 더욱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불편함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 속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 잔인한 단어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말순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제 며느리 지연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전에는 단순히 바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연의 행동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지연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수요일 오전, 말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지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버텨요, 정말. 집안일은 다 해주시고, 할인이 돌봄도 해주시고, 제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린 다음 말에 그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답답해요. 뭔가 눈치도 없으시고, 세대 차이라고 해야 하나.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고집도 세고. 말순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꽉 쥐고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연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할인이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연은 휴대폰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빠져 있었어요. 마치 말순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부엌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 나도 이해해. 하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어. 눈치도 없고 요즘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이 말을 들은 말순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주 내내 말순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지연이 말하는 것처럼 눈치 없고 고집 센 사람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말순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혹시 자신이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지연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계속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순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에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말순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순에게는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빨래가 많았어요. 도연의 정장 셔츠들과 지연의 옷까지, 그리고 할인이의 교복까지 세탁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빨래를 분류해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지연의 고가 원피스를 다른 빨래와 함께 뜨거운 물로 세탁해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좋지 않고 세탁기의 복잡한 기능들도 헷갈렸거든요. 세탁이 끝나고 빨래를 꺼내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이 자랑하던 40만 원짜리 원피스가 절반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고 색깔도 번져서 얼룩덜룩하게 변해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말순은 당황한 나머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와봐. 방에서 나온 지연이 세탁실로 왔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원피스를 보여주자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하지만 지연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가진 원피스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침 도연과 하린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연은 원피스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과 하린이가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40만 원짜리 원피스가 이렇게 됐어요. 세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린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이래서 요즘 노인분들은 집안일 맡기기가 무서운 거예요. 말수는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특히 손녀 하린이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받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내가 미안하다. 돈으로 갚아줄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정판이었거든요. 돈을 줘도 다시 살 수 없는 거라고요. 정말 짜증나네요.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 앞에서 그만해. 하지만 지연은 도연의 말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실수. 매번 실수죠. 이번엔 옷이고 지난번엔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희생 코스프레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런 실수까지 희생 코스프레라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매일 이런 식이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뎠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라면. 가족들이 모두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짐이고 희상 코스프레나 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면. 말순은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분노와 해방감이었어요. 너희가 내 등에 기대 살 필요도 없겠지. 말순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급하게 불렀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순간 그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짐이라면 이 짐을 치워줄게. 말순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방 밖에서는 가족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일 말입니다. 그날 밤, 말순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 통장, 자신 명의의 부동산 서류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 말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지연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세탁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 희생 코스프레라는 조롱,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당한 그 모든 모욕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다른 집들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노망났고 짐이라면.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되뇌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절망으로, 절망이 다시 차가운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받아들이고, 손녀 돌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받는다고.
말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아직도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네. 말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둔 것들이었어요. 적금 통장,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험 증서들. 모든 것이 말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최철수는 생전에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거든요. 아들 도연에게는 따로 독립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나머지는 평생 고생한 아내의 몫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내가 바보였지. 말수는 남편의 유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었어요. 너무 헌신적으로 살지 말고 내 자신도 아껴라고. 하지만 말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었죠. 이제야 알겠어. 아무리 헌신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수는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자신이 알뜰하게 저축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이 집 아파트 값까지 합치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야겠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연의 모욕적인 말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용기를 준 셈이었어요. 희생 코스프레라고 했지. 그럼 이제 그 코스프레를 벗어줄게. 말수는 작은 가방을 꺼내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신분증, 통장, 도장, 부동산 서류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새벽 4시가 되자 말수는 평소처럼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는 대신 말수는 간단히 세수만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말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7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해가 뜨기 시작하자 말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제일 먼저 나와 말순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말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밥도 대충 해놓고 청소도 하지 않고 할인이 학교에도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 집에서 짐이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어요. 뭔 소리예요? 엄마가 짐이라니. 그럼 왜 어제 아무 말도 안 했니?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계속했어요. 4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말수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실행만 남은 것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닌 7시에 눈을 뜬 것이죠. 가족들은 이미 각자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도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오늘은 각자 알아서 해. 말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연은 토스트를 구워 먹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어제 일로 기분이 상하신 거네.
말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히 세수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세요? 할인이가 물었지만 말수는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에 도착한 말수는 창구로 향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계좌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 계좌에서 돈을 옮기려고요. 창구 직원은 말순의 요청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적금과 예금을 모두 새 계좌로 이체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신데 혹시 가족분들이 아시나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 돈이에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남겨준 거고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가족이 알 필요 없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말수는 새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이제 그녀만의 돈이 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말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우리 아파트 팔고 싶어요. 공인중개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아드님이 아시나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니죠?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냥 제 결정이에요. 새로 살 곳도 알아봐 주세요. 바닷가 쪽으로,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로요. 공인중개사는 말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나왔어요. 요즘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 값이 많이 올랐어요. 빨리 나가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말수는 매매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어요. 바닷가 원룸도 몇 군데 알아봐 드릴게요. 언제쯤 이사 계획이세요? 이번 주 안에요. 공인중개사는 또 한 번 놀랐지만 말순의 의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남편의 유품 몇 개,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관심 있는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내일 오후에 보러 오신다고 해요. 가격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 괜찮은 소형 아파트도 찾았어요. 전세 1억 5천만 원인데 바다가 바로 보이는 2층 집이에요. 작은 마당도 있고요. 좋아요. 내일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은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말순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아니라 간단한 반찬 몇 개만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은 하기 싫어서. 지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제 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말수는 남편의 유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로 떠날 거예요. 이 집에서, 이 생활에서.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볼게요. 말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분명 자신의 결정을 응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의 추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말수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말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바닷가, 소형 아파트를 확인했습니다.
2층 집으로 아담하지만 깔끔했고 작은 마당과 함께 창밖으로는 정말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마친 말수는 이사 날짜를 이틀 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기다렸어요. 오후 3시,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집 구조와 위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만족스러워했어요.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이 정도 평수면 아이가 생겨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듣고 말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격 조건도 괜찮고 위치도 마음에 들어요. 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말순에게 확인했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로 이 집이 남의 집이 되는 것이었어요. 계약이 끝난 후 말순은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렸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에게 말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모두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팔았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모레 이사 나간다. 지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야. 도연이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나는 짐이라며. 희생 코스프레나 한다며. 그런 사람이 왜 상의를 해야 하지?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지연이가 사과드릴 거예요. 사과.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너희들은 날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내가 미친년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거야?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수는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계약도 끝났고 새 집도 구했어. 모레 아침에 이사 나갈 거야. 그날 밤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연과 지연은 말순을 설득하려 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말순은 조용히 마지막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정말 몇 개 없었어요. 평생 모은 추억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떠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말순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하는 길,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새로운 집에 도착한 말순은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과 살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이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렸죠.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매일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을 위한 밥을 지었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만 지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끼니를 먹으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밥이구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차린 수많은 밥상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바닷가 길을 걸으며 파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다시 한번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개로도 충분했어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저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족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말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처음으로 도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돌아와 주세요. 지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들도 너희 인생 살아라. 하지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린이한테는 할머니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줘. 한 달이 지나자 말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주민들과도 친해졌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말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최말순이야. 미친년도 아니고 무능한 짐도 아니야.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 거야.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삶이었어요. 핸드폰에는 여전히 가족들의 연락이 왔지만 이제 말수는 자신의 속도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 말수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바다가 그녀를 맞이해 줄 것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